아니, 다 같이 작당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잡당이라니요? 사돈도 그래요.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넌 가만히 있어. 어떻게 가족끼리 이렇게 냉정해요? 돈 좀 덜 냈다고 이렇게 사람을 없인 여기고, 이러다가 다음 달 카드가 못 갚으면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요. 너희도 우리가 왔으면 효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대신 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효도 여행이요? 이 여행은 장모님이 내주신 거예요. 거기에 2명 추가하면 얼마나 더 나온다고?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왜 굳이 쫓아오셔서 이렇게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세요? 부끄러워? 거봐라. 너도 장가 가더니 돈 없는 부모는 무시하고 돈 있는 처가만 챙기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이석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딸의 결혼식 때 안사돈을 마지막으로 보고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을 통해서 가끔 소식만 전해 듣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 여행을 가게 될 줄은 몰랐죠. 이 씨 부부는 여행에 함께 가자던 사돈이 부담스러웠지만 결국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씨도 사돈과의 동행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굳이 쫓아와서 여행에 회방을 놓고 이 씨와 딸 부부를 괴롭히는 사돈네. 거기에 더해 염치까지 없으니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이 씨의 아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치기에 이 씨는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이더라도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면 앞으로 다시 볼 일은 없겠다 싶었죠. 이 씨 부부는 딸이 하나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년생으로 둘 다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인 아들은 4년 전에 누나보다 먼저 결혼을 한 뒤에 회사 일로 가족들과 함께 해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1년 뒤에 결혼을 했죠. 네 식구는 늘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에 멀리 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왕래는 자주 할 수 없었지만 남매끼리도 자주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상대 쪽과 정확히 반씩 보탰습니다. 그래서 큰 마찰이 없었지만 이듬해 딸이 결혼할 때는 꽤나 잡음이 있었습니다. 반씩 지원하기로 했던 사돈네가 전셋집을 계약한 후에 말을 바꾼 탓인데 사위의 됨됨이가 좋지 않았다면 결혼이 엎어질 뻔했습니다. 사돈네가 3천만 원밖에 보태줄 수 없다고 하자 딸과 사위는 이 씨 부부에게도 지원은 필요 없다면서 자신들이 모은 돈으로 살림을 꾸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위가 찾아와 사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사돈네가 줬어야 할 금액까지 딸 부부를 지원해 줬습니다. 사돈네의 오해처럼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건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 고생하며 사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씨 부부가 좀 더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건 맞지만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고 그 뒤로 딸 부부는 생각처럼, 아니 생각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딸도 사위도 직업이 좋고 알뜰하기까지 해서 결혼 3년 만에 돈을 더 모아 작은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무척 대견했죠. 그리고 겹경사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이래. 뭐? 정말? 너무너무 축하해. 딸은 내 집 마련을 한다며 사위와 함께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무작정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기반을 좀 더 마련한다며 말이죠. 그러다 집을 사서 이사를 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이세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30 중반이기 때문에 이렇게나 빨리 생길 줄은 몰랐죠. 너무 잘 됐다. 박서방이 좋아하겠다. 얼른 자리 잡아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던 사위가 떠올랐습니다. 말이라고 해.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어. 딸의 대꾸에 이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면 애 낳고서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문득 든 생각에 이 씨가 묻자 딸도 그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아휴직도 회사 분위기 때문에 오래 못 써. 나중을 생각한다면 쉽게 회사를 쉬거나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시집에는 얘기해 봤어? 내가 여쭤본 건 아니고. 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면 애기 생겼다고 말씀드리니까 애는 못 봐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응, 아니 왜? 일 안 하시잖아. 허리 아프시대. 그러자 딸이 씁쓸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가 안사돈을 먼저 떠올렸던 이유는 사돈이 딸내와 무척 가까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가서 도와줄게. 애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만이라도. 정말? 도움이 구하려고 했는데 가깝지도 않은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하면 하지 왜 못해? 남의 손에 어떻게 애를 맡기니? 딸도 그게 걱정은 걱정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씨와 딸네 집은 차 타고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도 잘 살아보려는 딸 부부에게 전혀 도움을 못 줄 만한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안사돈이 허리 때문에 힘들다면 이 씨라도 좀 도와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도 이 씨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더 편하기도 하겠지. 차라리 잘 됐어. 맞아. 안사돈이 애 봐준다고 했어도 지영이가 불편했을 수도 있지. 그리고 2달이 채 안 됐을 때 명절이 되었습니다. 당일 오후 늦게 딸과 사위가 이 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사위의 양손엔 선물이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딸 임신 축하 선물을 이 씨 부부가 줘야 할 판이었는데 오히려 딸 부부가 이 씨를 챙겼습니다. 애기 봐주신다고. 그래서 감사해서요. 사위가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손주 내가 봐준다는데 무슨 선물이야? 그래도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덕분에 한시름 났어요. 도움이 구하려고 했다며. 오히려 나 때문에 박서방이 불편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죠. 저희는 너무 좋아요. 즐거운 분위기 속에 함께 식사를 하다가 문득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태교 여행 겸 가족 여행 한번 가자. 이 씨 부부가 놀라서 딸을 쳐다보자 옆에 있던 사위가 덧붙였습니다. 네. 애기 태어나기 전에 넷이서 여행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딸과 사위는 이 씨 부부에게 함께 푸켓으로 가족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뜻밖의 제안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딸내는 결혼 후에 사돈네와 함께 해외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내심 부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이 바쁜 탓에 이 씨 부부와는 늘 다음을 기약했지만 이번에 딸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게 돼서 무척 좋았습니다. 사위가 불편하지 않을까 했지만 사위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행을 추진했습니다. 4박 5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영이가 임신했으니까 너무 돌아다니지 않고 수영장 있는 호텔에서 쉬다 온다는 생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래. 너무 좋겠다. 그래서 거론된 곳이 푸켓이었습니다. 태국인이 이국적이고 유명한 음식도 많을 듯 했습니다.
이 씨의 남편도 무척 좋아했죠. 그러면 임신 축하 선물도 줄 겸 여행 경비는 엄마 아빠가 낼게. 남편의 말에 이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아니에요. 저희가 낼게요. 아니야. 선물을 따로 주는 것보다 그게 좋지 않을까? 처음엔 거절하던 딸과 사위도 나중에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과 숙소를 딸 부부가 알아보고 결제는 이 씨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가서 밥은 전부 저희가 살게요. 하도 미안해 하길래 그러라고 했지만 가서도 웬만하면 이 씨 부부가 낼 작정이었습니다. 함께 가자고 한 그 마음이 기뻤기에 돈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행 계획을 짜고 있던 어느 날, 이 씨가 싱가포르에 있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여행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하니 아들이 이 씨 가족을 초대했죠. 어차피 비행기 타시는 거 싱가폴로 오시면 저희도 보고 좋죠. 애도 보고. 이 씨의 며느리는 1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 부부가 작년에 싱가포르에 다녀왔는데 이틀만 있다가 오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무척 아쉬웠습니다. 딸은 조카를 사진으로만 봤고 말이죠. 내심 아들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또 저희 집에서 주무시면 여행 경비도 아끼고 좋죠. 아들의 말에 이 씨가 펄쩍 뛰었습니다. 이 식구들 다 끌고 너희 집에서 어떻게 자니? 아이도 어린데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아들네 집에 가봤던 기억으로는 집도 넓은 편이 아니라 여러모로 서로 불편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가더라도 호텔에서 자야지. 힘든 며느리 괴롭히는 시엄마 되기 싫다. 어쨌거나 너희 누나한테 한번 물어볼게. 아들과 전화를 끊고 딸내와 함께 상의를 해보았는데 사위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러면 그쪽 가서 호텔에 방 2개 예약하고요. 처남 시간 되면 하루 정도 함께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씨는 싱가포르를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3달 뒤 일정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임신 초기는 지나기에 딱 좋다고 생각했죠. 여행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딸이 잘 알아본 덕에 수영장이 딸린 좋은 숙소도 저렴한 금액에 예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한 달 남기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다고 했는데 어쩐지 망설이며 용건을 꺼냈습니다. 우리 여행하는 거 말이야. 여행이 왜? 문제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랑 형님이 같이 가고 싶다고 그러시네. 그 말에 이 씨는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위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사돈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씨네 여행에 동행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조합의 여행은 생각도 못 해본 터라 당황하고 있는데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서방이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거절을 했다는데 오늘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셔서는 어머님네 경비는 다 따로 내겠다고 그러시면서 꼭 같이 가고 싶으시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들더라고. 딸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어려운 존재이니 말이죠. 박서방이 시어머니랑은 나중에 가자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혹시나 해서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이 씨는 사실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돈네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라고 이 씨가 양보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자신의 태교 여행인데 이 씨 부부와 함께 가고 싶다며 울적해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뭐 어때? 양쪽 식구들끼리 다 같이 가도 가족 여행이지. 뭐 추가적으로 따로 예약할 것도 없다며.
우리 묵는 호텔 알려주면 따로 예약하겠지? 사위가 나중에 따로 전화를 해서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렸지만 이 시부부는 괜찮다고 사위를 오히려 설득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죠. 결국엔 6이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싱가포르에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예약이 안 돼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이 프론트 직원과 이야기를 하더니 깜짝 놀라 뒤를 돌며 말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사돈네 방이 예약이 안 돼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딸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자 사돈 처녀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약 안 했는데? 한성이 너네가 예약했으니까 방은 같이 쓰면 되지. 사돈 처녀가 이 씨의 사위를 쳐다보며 말하자 사위도 딸도 어이없어 했습니다. 확실히 미리 상의된 사항은 아닌 듯 했죠. 아니, 예약했냐고 물어봤을 땐 했다면서. 그건 비행기표 말한 거지. 우리 방에서 같이 못 지내지. 2인실 2개 예약했는데. 그냥 끼워서 자면 되지. 간이 침대라도 놔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인원 추가 안 되는 방이야. 한번 물어놔봐. 사돈 처녀의 말에 사위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직원과 얘기를 했는데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젓는 직원을 보고 이를 어쩌나 싶었습니다. 남는 방은 있대. 추가적으로 투숙하기 위해서는 방을 하나 더 결제해야 했습니다. 1박에 30만 원이래. 그러자 안사돈이 기함을 했습니다. 뭐? 하룻밤에 30만 원씩이나 한다고. 이 시내는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긴 했습니다. 4박에 그러면 120만 원? 그걸 어떻게 내? 사돈 처녀도 황당하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결제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숙박비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왔나 싶어서 오히려 이 씨가 놀라웠습니다. 이 돈은 못 낸다며 버티길래 혹시나 이 씨가 내야 하나 눈치를 보는데 그런 이 씨에게 안사돈이 한 발짝 오더니 말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사돈네가 여기에 산다면서요. 그러면 그 집에서 사부인이 주무시든 아니면 애들이 자든 하고 남는 방을 저희 주시면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씨 부부나 딸 부부에게 이 씨의 아들 집으로 가라는 말인 듯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을 자신들이 쓴다며 말이죠. 황당한 말에 모두들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게 사위였죠. 아니, 말이 안 되죠. 뭐가 말이 안 돼? 아들인데. 아니, 멀쩡하게 예약한 호텔을 두고 왜 처남한테 폐를 끼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럴 거면 이곳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패가 어디 있어? 부모나 누나가 놀러 왔으면 당연히 며칠 신세질 수도 있는 거지. 저희 아들네가 어린애도 있고 그래서요. 며느리 힘들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옆에서 이 씨도 거들자 그런 이 씨가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안사돈이 투덜댔습니다. 아니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시부모가 오면 수발도 좀 들고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옛날엔 며느리들이 어쨌다 저쨌다 하는데 그 순간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딸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나 며느리도 여기서의 생활이 있는 거고요. 저희도 여행 와서 수영장 있는 호텔 놔두고 비좁은 집에서 눈치 보며 있는 건 좀 그렇네요. 집주인도 스트레스 받을 거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즐거운 여행을 하겠어요? 이 씨의 말에 안사돈이 인상을 팍 쓰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사부인 말고 얘네를 보내면 되죠.
딸 부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는 안사돈. 저희도 당연히 호텔이 좋죠. 그냥 방 하나 더해서 편히 있으세요. 그러자 사돈네가 씩씩댔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을 내라는 거야? 돈이라도 내달라는 듯이 사위를 쳐다보면서 눈치를 줬습니다. 하지만 사위도 이 씨의 딸과 합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인지 그 돈을 대신 내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라도 내줘야 하나 내심 걱정이 들었습니다. 체크인도 안 하고 이렇게 내내 서 있을 수는 없었으니 말이죠. 다 따로 내기로 하고 온 거잖아요. 사위도 애써 안사돈을 달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돈 처녀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뒤로 방을 세 식구가 방을 따로 쓸 수 있게 됐는데 사돈네는 입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 돈을 내기는 했지만 기분은 무척 상한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씨가 그걸 내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남은 여행 망치지 말자는 생각에 애써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수영부터 하자. 딸이 들떠서 말하자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옷 갈아입고 만날까? 이 씨 부부는 수영할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앉아서 딸내가 노는 걸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말이죠. 그런데 좋은 분위기에 안사돈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무슨 수영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바깥에 나가서 구경을 해야지. 그러자 딸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러자고 했습니다. 사위는 그 옆에서 한숨을 쉬었죠. 그러면 구경 좀 하다가 돌아와서 수영하죠. 더는 큰 소리 나는 게 싫어서 이 시내도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슬슬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딸을 끌고 사돈네는 정말 오랫동안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허리 아파서 손주를 못 봐준다는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 씨나 남편도 다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섰다가 가기도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현지 음식은 싫다며 웬 한식당을 찾아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첫째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가 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도 뭐가 그리 불만이 많은지 수영은 싫다, 이건 이래서 싫다, 저건 저래서 싫다. 또 밥을 먹어도 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비행기표만 달랑 끊어서 무작정 온 것 같았습니다.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기는 싫었지만 어쩜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굳이 여행에 따라와서는 말이죠. 나중엔 쇼핑을 한다더니 환전을 안 했다며 사위에게 현금을 좀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생돈 120만 원 날리게 생겼으니까 그 정도는 사줘도 되잖아. 꼭 호텔 비용을 딸 부부 때문에 낭비한 것처럼 말하는 사돈네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내 가족이었다면 한마디 했겠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의 표정만 울그락불그락해질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참고 있는 듯한 표정에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엔 낮 동안 쭉 수영을 하다가 저녁에 이 씨의 아들에게 가기로 했는데 사돈네는 굳이 꼭 관광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거면 따로 다녔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사위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수영할 사람들은 있고 관광할 사람들은 따로 돌아다니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이 사위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우리끼리 어떻게 가? 너는 같이 가야지 우리랑. 우리랑 가족이 아니냐며 우기는 통에 딸이 오히려 사위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차라리 사위가 데리고 나가는 게 딸의 정신 건강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사위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숨을 한번 쉬더니 사돈네와 함께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생이 많네. 이 씨의 남편이 많은 걸 함축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딸이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있으니까 낫다. 그리고 저녁에 만나기로 한 아들에게는 미리 연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늘어 힘들까봐 외식을 하자고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데 집에서 맛있는 걸 해주겠다며 초대했습니다. 사돈네는 그런 사정은 아는지 모르는지 흔한 인사치레도 없이 당연히 같이 가서 대접을 받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얌전히 밥을 먹고 오면 다행이었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었죠. 아이고, 이거 제육볶음에 고추장 넣으면 텁텁하고 맛없는데 고춧가루만 써야지. 아, 그래요? 집이 어쩌고 저쩌고, 음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 씨도 안 하는 잔소리를 사돈이 꼭 자신의 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 했습니다. 아, 그만하세요. 참다 못한 사위가 얼굴이 붉어져서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냥 알려주는 건데. 저희는 식사만 하고 일어날게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처남이랑 좀 더 시간 보내다 오세요. 그리고 사위는 이 씨의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이 너도 좀 더 있다가 와. 나는 먼저 택시 타고 갈 테니까. 그러자 딸도 안 좋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왜? 잘 먹고 있는데. 사돈 처녀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엉덩이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맥주도 몇 잔 했는지 얼굴은 빨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안 될 것 같아서 사위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이 씨의 아들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어리둥절한 눈치였고 딸이 남동생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도 슬슬 일어날게. 너희도 좀 쉬어. 한두 시간 정도 더 앉아 있다가 이 씨도 일어났습니다. 어린 손주도 있기에 다음날 낮에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이 씨의 방문을 사돈네가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리둥절해서 이 씨가 묻자 안사돈이 사돈 처녀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애들한테도 여기로 오라고 했거든요.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나 나누자고요. 사위랑 다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5분도 채 안 돼서 사위가 딸과 함께 들어왔고 애써 좋은 말로 안사돈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니, 다 같이 작당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작당이라니요? 사돈도 그래요.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넌 가만히 있어. 어떻게 가족끼리 이렇게 냉정해요? 돈 좀 덜 냈다고 이렇게 사람을 업신여기고 잠도 좀 아들네 가서 주무시면 되는 거지? 굳이 120만 원씩이나 쓰게 만들어요. 이러다가 다음 달 카드값 못 갚으면 책임질 것도 아니고. 무슨 황당한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면 경비는 따로 다 낸다며 따라오겠다고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너희도 우리가 왔으면 효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대신 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효도 여행이요? 이 여행은 장모님이 내주신 거예요. 거기에 2명 추가하면 나와봤자 얼마나 더 나온다고?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왜 굳이 오셔서 이렇게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세요? 부끄러워? 거봐라. 너도 장가 가더니 돈 없는 부모는 무시하고 돈 있는 처가만 챙기지. 사돈의 말을 들으면 이 씨가 대단한 부자라도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매년 이런 여행을 다닐 정도도 아니었고 이 여행은 이 씨 부부에게도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망친 사돈네는 오히려 이시네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얼마 버는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생전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잖냐? 너희 누나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무슨 용돈이요? 장모님한테도 용돈 안 드려요. 기가 막혔습니다. 딸이랑 사위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는 이 씨는 어떻게 부모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매일 바빠서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야근은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미루다가 3년 만에 가지게 된 것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사정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참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와서 자꾸 수영만 하자고 하질 않나? 우리는 뒷전이잖아. 사위가 왜 사돈네와 함께 가는 걸 꺼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말리는 사위를 굳이 설득해서 같이 여행을 온 이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사돈네에 대해 잘 모르기에 할 수 있었던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그렇게 이 여행에 불만이 많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따로 여행하죠. 저희가 호텔을 옮길게요. 이 씨도 돈이 썩어나는 게 아니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얼굴 마주보며 나머지 일정을 소화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것 봐. 돈 자랑하면서 사람을 어쩜 이렇게 무시하는지. 이래도 무시한다. 저래도 무시한다.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참나. 그러면 무서울 줄 아나? 가세요. 그러자 사위와 딸도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호텔 옮길게요. 원하는 대로 여행하세요. 뭐야? 너도 간다고? 네. 아니, 우리는 현금도 하나도 없어. 요즘 카드 다 돼. 현금 인출할 수도 있고. 너 정말 이럴 거니? 있는 놈이 더 하다니까? 너는 도대체 누구 자식이야? 더 이상 아들 망신시키지 마세요. 너 말버릇이 그게 뭐니? 이러고도 후회 안 할 줄 알아? 사돈네가 펄쩍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여행은 어떻게 하며 공항까진 어떻게 가느냐며 말이죠. 우리가 이러려고 그 돈을 쓴 줄 알아? 누가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여행을 온 듯 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비행기값만 들이고 공짜로 여행이라도 할 계획이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이 씨도 애써 큰 돈을 써가며 최악의 추억을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사돈이라도 더 이상은 예의를 차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차라리 다른 호텔로 옮겨서 조용히 여행하다가 아들네 부부도 만나고 그렇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애초에 그러기 위해서 싱가폴로 온 것이었으니 말이죠. 그러니 이 씨를 딸 부부가 따라오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여행 경비는 이 씨가 대주기로 했고 이 씨도 딸과 함께 여행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 돌아갈 테니까 숙소 결제한 비용 내놔. 또 사돈이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 이 씨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저희 여행 망친 비용 내실래요? 뭐라고요? 그동안 먹은 밥값이랑 환불받지 못하는 저희 숙소비랑 다 주실 거냐고요? 아니 그걸 우리가 왜 내요? 그럼 저희는 사돈네 숙소비를 왜 내나요? 그러니까 각자 갈 길 가자고요. 그리고 30분도 안 돼서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둘이 덩그러니 남겨진 사돈네는 어찌나 열받아 하던지 술을 마셔 붉은 얼굴이 터질 듯이 검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차마 붙잡을 명분이 없는 모양인지 씩씩대는 숨소리만 들려졌죠. 죄송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면목이 없네요. 누구의 탓인지 잘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들 좋은 마음으로 함께 온 것이었고
남은 날이 있으니 즐겁게 보내다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너희는 그래도 나중에 좋게 마무리해. 부모를 안 보고 살 것이 아니라면 한국에 돌아가서도 인연은 이어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한테 돌아가려면 가. 우리는 우리끼리 다녀도 돼. 그렇다면 이렇게 여행 중간에 사돈을 두고 온 이 씨의 행동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극구 따라오겠다고 했죠. 지금 돌아가면 지영이도 태교 여행은 하지 못한다며 말이죠. 그래서 이 씨는 딸네 부부와 함께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 근처에 있는 호텔에 묵었습니다. 남은 일정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올 수 있었죠. 나중에 딸을 통해서 듣게 된 얘기는 사위가 노발대발해서 연을 끝내 만회하는 이야기까지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돈네 사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씨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테니 말이죠. 딸이 걱정되었지만 별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걱정 말라는 말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번 여행도 특이하고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딸 부부와 함께 회자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죠. 그 뒤로 종종 함께 놀러도 가곤 했지만 사돈네는 콧배기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딸을 통해서 안부 정도만 알 뿐이었고, 그래서 평화가 깨지는 일은 없었습니다.